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눈이 내렸습니다. 폐교된 초등학교 하나가 산기슭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 미술교실.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45살. 화가였습니다. 서윤은 매일 아침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물을 끓이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여기가 좋아. 서울에서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익숙했습니다. 서윤의 과거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화가로 살았습니다.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림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빚만 쌓였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떠났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예술가지만 현실을 모르잖아.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혼 후 서윤은 무너졌습니다. 붓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림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여기 폐교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서윤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폐교는 작았습니다. 교실 2개, 운동장, 작은 화장실. 하지만 서윤은 이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서윤은 교실을 정리했습니다. 책상을 닦고 벽을 칠했습니다. 미술 도구를 들여놓았습니다. 붓, 물감, 캔버스, 도예 물레. 그리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달빛 미술교실. 마을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할머니가 왔습니다. 그림,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세요. 할머니는 붓을 잡았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재미있네. 그 후로 한 명씩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왔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왔습니다. 서윤은 그들에게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옆에 앉아 함께 그렸습니다. 잘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는 대로 그리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이제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교실 문을 열고 저녁엔 혼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울에서의 실패는 아직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여기선 실패자가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야. 어느 겨울날 오후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 검은 패딩,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어딘가 아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그림 배울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들어오세요. 남자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을 봤습니다. 저 강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서윤이에요. 여기 선생님이고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군대 다녀왔는데요. 네. 그림을 다시 배우고 싶어서요. 서윤은 도진을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더듬거렸습니다. 이 사람, 뭔가 있어.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서윤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도진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예전엔 그림을 좋아했어요. 그래요? 네. 고등학교 때 미술부였어요. 그런데 도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손이 떨려서요.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서유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다시 배울 수 있을까요?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유는 도진을 봤습니다. 아픈 눈빛, 간절한 표정. 이 사람은 그림으로 살아나고 싶은 거야. 할 수 있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림은 잘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진은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도진은 매일 왔습니다. 오후 2시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유는 그에게 연필과 종이를 주었습니다. 오늘은 선 연습부터 할게요. 도진은 연필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서유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진의 손 떨림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도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여기 오셨어요? 서유는 잠시 멈췄습니다. 도망쳐 왔어요. 뭐로부터요? 실패로부터, 상처로부터.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망쳐 왔어요. 뭐로부터요? 기억으로부터.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아는 사람끼리의 침묵. 그날 저녁, 서유는 혼자 교실에 남았습니다. 도진이 그린 그림을 봤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선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간절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살고 싶은 거구나. 서유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서울에서의 실패, 남편의 배신, 무너진 자존심. 나도 그랬지. 살고 싶었어. 서유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서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진은 매일 오후 2시에 왔습니다.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빠지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난로에 불을 지피고 물을 끓였습니다. 왔어요. 네, 선생님. 짧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도진의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연필을 잡으면 선이 흔들렸습니다. 붓을 들면 물감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그 옆에 앉아 함께 그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었습니다. 연필 긋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숨소리. 그것이 두 사람의 대화였습니다. 어느 날 서윤이 물었습니다. 도진 씨, 혹시 군대에서 뭐 있었어요? 도진은 손을 멈췄습니다. 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도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훈련 중에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요? 제 옆에 있던 동기가 총에 맞았어요. 서유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제가 먼저 봤는데,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잠을 못 자요. 꿈에서 계속 봐요. 힘들었겠어요. 제대하고 나서 병원 갔어요. PTSD래요. 약 먹고 있어요. 도진이 손을 봤습니다. 근데 손이 멈추질 않아요. 그림도 못 그리겠고, 서유는 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도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그림은 잘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도진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손떨림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초점이 생겼습니다. 의지가 보였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이거 그려도 될까요? 응, 뭐든 좋아요. 도진은 산을 그렸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간절했습니다. 서윤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 정말 열심히 사네. 어느 저녁, 도진이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도진 씨, 이제 가야죠. 늦었어요. 조금만 더요. 왜요? 집에 가면 혼자거든요. 도진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나요. 그때 일이. 서윤은 앉았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있어요. 같이, 괜찮아요? 네. 저도 혼자거든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난로 불이 탁탁 소리를 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도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숨 쉴 수 있어요. 서윤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뭐려? 전 죽고 싶었어요. 제대하고 나서.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그림 그리면서 조금씩 살고 싶어졌어요. 서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다행이에요. 선생님은요? 왜 여기 오셨어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도 도망쳐 왔어요. 뭐로부터요? 실패로부터. 서울에서 화가로 살았는데 망했어요. 그림도 안 팔리고 빚만 쌓이고 남편은 떠났어요. 다른 여자 때문에. 서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붓을 들면 토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여기 왔거든요. 이 폐교에. 그리고 아이들이랑 할머니들이 그림 그리는 거 보면서 조금씩 다시 시작했어요. 도진은 서윤을 봤습니다. 선생님도 저처럼 다시 살려고 한 거네요. 응.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아픈 사람끼리의 눈빛.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진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숨 쉴 수 있어요. 나도 이 사람 덕분에 다시 살고 있어. 서윤은 알았습니다. 도진이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45이고 그는 26이야. 며칠 후 마을 아주머니들이 미술교실에 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젊은 남자애 자주 오던데? 네, 제자예요. 매일 오더라. 뭐 배우는데? 그림이요.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선생님이랑 나이 차이 많이 나겠네. 서윤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자예요. 걱정 마세요. 그날 오후 도진이 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얼굴이 안 좋은데. 도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오늘 마을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더라고요. 뭐라고요? 저 때문에 선생님이 소문났대요. 서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문? 젊은 남자랑 둘이 늦게까지 교실에 있다고.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선생님이 피해보잖아요. 도진이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놀랐습니다. 도진 씨, 전 그만 올게요. 뭐라고요? 이러다 선생님 피해보면 어떡해요. 도진이 일어섰습니다. 서윤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앉아요. 선생님, 앉아요. 말 들어봐요. 도진은 다시 앉았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소문 신경 쓰지 마요. 근데 여기 3년 살면서 소문 안 난 적 없어요. 처음 왔을 때도 이혼녀가 혼자 여기서 뭐 하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익숙해요. 사람들은 뭐든 말하니까. 서윤이 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뭘 하느냐예요. 그림 그리잖아요. 그게 다예요. 도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요. 서윤은 웃었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도 다시 살고 있어요. 그날 밤, 서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45의 얼굴, 주름이 있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도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간절한 눈빛, 따뜻한 목소리. 이건 아니야. 단순히 선생과 제자야. 하지만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뛰고 있었습니다. 무서워. 다음 날, 도진은 다시 왔습니다. 선생님, 저 어제 생각 많이 했어요. 응? 저 계속 올게요. 소문이 나든 말든. 도진 씨, 선생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도진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 나한테 의지하고 있어. 위험했습니다. 선을 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맛비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중순,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빗소리가 교실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도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일찍 가야겠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네, 근데 버스가 끊길 것 같은데요. 그럼 마을까지 태워다 줄게요. 괜찮아요. 걸어갈게요. 도진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녁 7시,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도진은 교실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또 시작이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도진 씨, 괜찮아요?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한데요. 괜찮다니까요. 도진이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놀랐습니다. 도진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지금 앉아요. 일단 앉아요. 서윤이 도진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도진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선생님, 저 못 나가겠어요. 왜요? 비 소리 들으면 그때 생각나요.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고 날 때도 비 왔거든요. 서윤은 도진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어요. 비 그치면 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 9시, 도진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도진 씨, 약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있어요. 전화해서 누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혼자 살아요. 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걱정스러웠습니다. 119 불러야 하나? 아니요. 괜찮아요. 조금만 있으면 돼요. 도진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옆에만 있어주세요. 서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았어요. 밤 10시, 도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못 참겠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서윤이 도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도진은 울음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저만 살았을까요? 도진 씨,
그 친구는 죽었는데 저는 살았어요. 도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제가 먼저 봤는데 당신 잘못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제가 늦었으니까. 도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도진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다 내보내. 도진은 서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한참 후, 도진은 울음을 그쳤습니다. 서윤의 어깨에 기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보기 안 좋았죠. 아니에요. 선생님도 힘드셨을 텐데. 괜찮아요. 이제 좀 나아졌어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봤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서윤도 도진을 봤습니다. 간절한 눈빛, 의지하는 표정. 안 돼. 서윤은 알았습니다. 지금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도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도진 씨, 저 선생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지 마요. 진심이에요. 도진의 손이 서윤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서윤은 숨이 멎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알아요. 하지만 도진이 서윤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서윤은 밀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두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서윤은 일어났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은 26이고 나는 45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세상이 뭐라고 하겠어요. 전 상관없어요. 도진이 일어났습니다. 전 선생님을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그러지 마요. 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선생일 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선생님도 느끼고 있잖아요. 도진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두려워요. 뭐가요? 다시 아플까봐. 또 버려질까봐. 저는 안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도진이 서윤을 안았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진심이에요. 서윤은 울었습니다. 그 순간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선생님?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진숙. 도진의 고모였습니다. 진숙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뭐 하는 거예요? 서윤과 도진은 얼어붙었습니다. 고모, 도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고모 이건 선생님이랑 뭐 하는 거냐고. 진숙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선생님도 제자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오해세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오해? 내가 뭘 봤는데? 진숙이 소리쳤습니다. 도진이 엄마한테 다 말할 거예요. 나이 많은 여자가 어린애 꼬셔서. 고모, 그런 거 아니에요. 도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뭔데? 설명해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숙은 서윤을 봤습니다. 실망이에요, 선생님. 이럴 줄 몰랐어요. 진숙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교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선생님, 가요. 도진 씨, 이제 그만 와요. 선생님, 가요. 제발.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도진은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서윤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눈물이 났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선을 지켰어야 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소문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서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벌써 퍼졌어. 서윤은 교실을 봤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것들, 그림들, 추억들 다 무너지는구나. 새벽, 비가 그쳤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떠나야 하나.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도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왜 전화했어요? 도망치지 마세요. 뭐라고요? 저 때문에 선생님이 떠나면 안 돼요. 도진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소문 다 났어요. 그래도 버티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있어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어떻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저 서울미대 편입 준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다시 그림 그릴 수 있게 됐으니까 도전해 보려고요. 서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합격하면 서울 가요. 그럼 소문도 잠잠해질 거예요. 도진 씨,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세요. 제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 나 때문에 떠나려는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조금만 버텨보자. 다음 날 아침, 서윤은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보통 할머니들이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텅 빈 교실, 고요했습니다. 서윤은 알았습니다. 소문이 퍼졌구나. 오후 2시, 도진이 왔습니다. 선생님, 들어와요. 도진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무도 안 왔어요? 네,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서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선생님, 저 그림이나 그려요. 서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도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연필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서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선생님, 미안한데 내일 주민회에 좀 나와주시겠어요? 무슨 일로요? 미술교실 관련해서요. 학부모들이 불만이 많아서. 서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윤은 앞에 섰습니다. 학부모들이 쏘아보았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술교실 관련해서 한 아주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소문 들었어요. 젊은 남자애랑 밤늦게까지 교실에 있었다면서요? 제자였습니다. 제자? 나이 차이가 얼만데요? 그건 선생님이 45이고 그 애가 26이잖아요. 거의 20살 차이예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맞아요. 이상하죠. 애들 가르치는 사람이.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해명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오해 살 일을 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사실 아니에요?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진숙이가 직접 봤다잖아요. 안고 있는 거.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미안하지만 당분간 미술교실 좀 쉬어주세요. 네.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니까요. 서윤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봤습니다. 3년. 3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진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들었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해결할게요. 서유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유는 교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들을 내렸습니다. 미술 도구를 상자에 담았습니다. 떠나야겠어. 문이 열렸습니다. 도진이었습니다. 선생님 뭐 하세요? 보면 몰라요? 정리하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야죠. 서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안 돼요. 왜요?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아무도 안 와요. 제가 뭐든 할게요. 도진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요. 선생님, 그냥 가요. 다신 오지 말고. 싫어요. 왜 이래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모르겠어요?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도진은 얼어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요? 내 3년이 무너졌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날 왜 키스했어요? 도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바보같이 받아들이고 이제 다 끝났어요.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진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가요. 제발. 도진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벽에 걸린 그림을 봤습니다. 도진이 그린 산 그림. 서툴렀지만 간절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살고 싶었던 거잖아. 서윤은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교실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마을 게시판을 우연히 봤습니다. 미술교실 폐쇄 요구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였습니다. 나이 차이 나는 제자랑 그런 짓을. 우리 애들한테 나쁜 영향이야. 서윤은 게시판을 지나쳤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겠어. 그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문을 열었습니다. 도진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선생님 들어주세요. 들을 거 없어요. 제발요. 도진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와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도진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미대 편입 합격 통지서예요. 서윤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오늘 왔어요. 도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서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다음 주에 서울 가요. 그래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기 있을 수도 없고 도망치지 마세요. 도진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떠나도 선생님 그림은 여기 남아야 하잖아요. 서윤은 도진을 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선생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알아요. 선생님이 저를 살렸다는 거.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여기 온 날 기억하세요? 손 떨고 죽고 싶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림 가르쳐 주시고 옆에 있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서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선생님까지 무너지면 안 돼요. 도진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고마운 걸요. 며칠 후 도진이 서울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서윤은 교실 앞에서 그를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와요. 네. 선생님도 힘내세요. 노력할게요.
도진이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뭐예요? 제가 그린 거예요. 받아주세요. 서윤은 스케치북을 받았습니다. 도진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교실로 돌아온 서윤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첫 장, 서윤의 초상화였습니다. 서툴렀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래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나를 살렸던 날부터 내 삶엔 색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사람, 진심이었구나. 창밖을 봤습니다. 도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 가요. 그리고 고마워요. 서윤은 교실을 봤습니다. 정리했던 그림들, 미술 도구들, 다시 시작할까? 천천히 그림을 다시 걸었습니다. 붓을 꺼냈습니다. 도진이 말했잖아. 내 그림은 여기 남아야 한다고. 서윤은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붓을 들었습니다. 도망치지 말자. 이번엔 며칠 후 한 할머니가 교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계세요? 서윤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림 아직도 가르쳐요? 네. 그럼 나도 다시 와도 돼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서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날 이후 한 명씩 다시 왔습니다. 할머니, 아이, 아주머니, 선생님, 우리는 믿어요. 소문은 그냥 소문이잖아요. 서윤은 고마웠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어. 1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달빛 미술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들, 아이들, 아주머니들.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려요? 천천히 해요. 급할 거 없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소문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가끔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 말이야. 하지만 서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말했잖아. 도망치지 말라고. 매일 아침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진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드로잉 수업 들었어요. 어려워요.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선생님 말 생각나요. 그림은 잘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보려고 하는 거라고. 잘 기억하고 있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느 봄날, 서윤은 도진에게서 긴 문자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제 그림이 학교 전시회에 뽑혔어요. 믿기지 않아요. 1학년인데.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해. 내가 자랑스러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손 잡아주지 않았으면 전 여기 없었어요. 너 스스로 한 거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서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시회 언제예요? 다음 달이요. 선생님, 오실 수 있어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서윤은 도진이 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첫 장, 자신의 초상화. 당신이 나를 살렸던 날부터 내 삶엔 색이 생겼어요. 서윤은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나도 너 덕분에 다시 살았어. 전시회 날, 서윤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이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미대 전시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 교수들, 관람객들. 서윤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진의 작품 앞에 섰습니다. 겨울산, 도진이 그린 산 그림이었습니다. 폐교 창문 너머로 보이던 그 산. 서툴지 않았습니다.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간절했습니다. 아래에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곳을 그린 것입니다. 어두웠던 제게 빛을 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유는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유는 돌아봤습니다. 도진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더 커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왔어요. 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도진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봤습니다. 선생님, 밖에 나가서 얘기할까요? 그래요. 미대 뒤편 작은 공원.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잘 지냈어요? 도진이 물었습니다. 네. 당신은? 저도요. 바쁘지만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도진이 말했습니다. 왜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요. 서유는 도진을 봤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선생님, 응? 저 아직도 선생님 생각해요. 도진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서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멀리서 응원하는 거. 응. 언젠가 세상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서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상관없어. 왜요? 우리가 서로에게 의미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도진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 네. 도진도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또 연락해도 돼요? 당연하죠. 가끔 교실에 가고 싶어요. 언제든 와요.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서유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랫동안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서유는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집이구나. 이제 여긴. 핸드폰을 봤습니다. 도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무사히 가고 계세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서유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 앞으로도 잘할 거야. 믿어. 선생님도 행복하세요. 항상 응원할게요. 너도.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유는 불을 켰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그린 것들, 자신이 그린 것들, 그리고 도진이 그린 상그림. 우리 잘하고 있는 거겠지. 서유는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산, 폐교, 그리고 빛. 몇 년 후, 서유는 여전히 달빛 미술교실을 운영했습니다.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소문도 점점 잊혔습니다. 도진은 졸업 후 작은 갤러리에 취직했습니다. 가끔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혹은 마을에서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형태가 달랐습니다.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도진이 교실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어서 와요. 도진은 가방에서 초대장을 꺼냈습니다. 제 개인전이에요. 꼭 와주세요. 개인전? 네. 제목은 다시 숨쉬다예요. 서유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꼭 갈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없었으면 전 여기 없었어요. 서유는 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스스로 한 거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손 잡아주셨잖아요. 도진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실패한 화가였다. 버려진 여자였다. 도망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왔다. 아픈 눈빛으로. 나는 그에게 그림을 가르쳤다. 아니, 함께 살아내는 법을 배웠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이 차이, 금지된 감정.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살렸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랑은 때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는 것이다. 도진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끝.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냈습니다. 버려진 학교는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갔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서로를 살게 하는 것.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는 것이다.